유서 깊은 제물포 구락부에서 인천 지역 독립유공자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고 여러분들에게 좀 짧은 시간이지만 인천 지역의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천대 독립운동사연구소 소장 이태룡입니다. 인천은 제물포 인천이라는 도시의 이름도 옛날부터 있었습니다만은 항구 이름은 제물포였습니다. 그래서 제물포 이꼴 인천으로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제로 제물포 항과 인천부, 인천은 다른 지명입니다. 1876년에 흔히 강화도 조약이라는 조일 수호조규지요. 정식 이름은 그 이후에 이모군란 그 사절로 갔던 사람들이 제물포와 관련된 또 우리나라와 관련된 그런 것 때문에 청나라와 일본이 조약을 맺게 되죠. 텐진 조약이라 해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동농민혁명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조선 조정에서는 청나라에 원병을 요청하게 되고 그 요청했던 그 사실을 일본은 비밀리 전보를 통해서 알고 실제로는 청나라 병사가 6월 5일 제물포항해를 거쳐서 충청도 아산만 쪽으로 갔는데요. 실제로는 일본이 먼저 출발을 했습니다. 먼저 출발해 도착은 늦게 도착을 했죠. 6월 9일 날 제물포항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때부터 일제 침략은 본격적으로 되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에 선착 부대가 지금 도착을 하고 있는데요. 빨간 점으로 표시한, 빨간 운으로 표시한 이 사람이 제가 가보웨라는 주범이다 했는데 우리가 흔히 가보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일본에서는 일본 신문에 마이니치 신문에서는 조선의 국왕과 왕비를 생포했다 라고 했던, 그러니까 궁궐에 일본군 5,000명을 동원해 가지고 경복궁 안성백문을 폭파시키고 우리나라 왕과 왕비를 생포하고 통역관을 시켜서 이른바 친일내각, 제1차 친일내각을 구성했던 그 주범이 오시마 요시마사라는 한자 이름으로는 대도의창이지요. 이 사람이 그 당시 여단장 자격으로 왔습니다마는 육군 소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손녀가 조금 전까지 우리나라와 좀 군국주의 표방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외교적인 마찰을 많이 일으켰던 일본 아베 수상, 아베 총리의 외고조부가 되는 셈이죠. 아베 총리의 할머니가 이 사람의 딸입니다. 대대로 일본 육군 대장을 했고요. 또 일본 총리도 또 역임을 했고요. 다른 사람들이, 후손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그 원흉 중에 한 사람이 오시마 요시마사입니다. 대개 국사책 같은 데 보면은 러일 경부선이 러일 전쟁 때 사용하기 위해서 러일 철도를 놓고, 철도를 부설한 목적은 실제 그랬습니다만은 경인선 자체는 좀 더 일찍 경부선보다 1899년
구설된 걸로, 가설된 걸로 나와 있지만, 실제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본군들은 경인선을 이용했습니다. 거기 보면은 서울과 제물포 간의 열차가 지금 보이시죠? 이게 이 일본군들이 지금 러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서 외국 기자가 찍은 것인데 날짜가 지금 여기는 안 써 있습니다만은 1904년 4월 23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오늘이 4월 4일이니까 계절적으로는 조금 추웠던 모양입니다. 제가 일본이라는 용어를, 일본 제국주의를 줄일 말이 일제고요. 국호를 그냥 말을 하면은 일본인데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침략해 왔어. 우리나라를 강탈을 할 때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병입니다. 의병의 정의가 외침으로 인해서 나라가 위태로울 때 국가의 부름을 받지 않고 스스로 일어선 민병이 의병이거든요. 그러니까 의병이라는 용어는 나라를 빼앗기고 나면 의병은 없지요. 그런데 나라를 빼앗기기 전부터 의병 활동을 하다가 나라를 빼앗긴 이후에도 의병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 의병이에요. 그분들은.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일어선 사람은 광복지사, 총을 든 사람은 광복군, 형태가 독립군 형태로 간 사람도 있고 광복군 형태로, 임시정부 산하에 활동한 사람은 광복군, 개별적으로 또는 어떤 단체에 의해서 활동한 사람은 독립군. 우리 용어가 사람들이 좀 혼란을 일으키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고 총을 들지 않고 하는 사람들은 우리는 광복지사라고 하죠. 광복지사. 그래서 독립유공자를 보면은 의병은 국내외 기록을 통해서 추정을 하기로는 약 30만 명, 그 중에서 순국했거나 부상당한 사람은 약 10만 명, 투옥된 사람은 5만여 명. 실제로 일제는 감옥이 없다 보니까요. 이 일반적인 감옥 외에 경찰서에, 오늘날 치면 유치장이지요. 거기에 유치도 많이 했습니다. 3.1 만세, 3.1 운동이라는 용어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3.1 혁명이라는 용어도 쓰고 있고요. 기미 만세의라고 옛날 우리 옛날 학자들은 그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저는 3.1 만세의라고 용어를 썼는데요. 202만 명 정도 된다. 이거는 박은식 선생이 우리나라 임시정부 2대 대통령이지요. 그 이전에는 대한매일신보에 논술위원도 했고, 또 임시정부에서 대통령 되기 전에는 사료위원도 활동했고, 그때 통계를 냈는데 그 책에 한국독립운동 지혈사에 보면은 202만 몇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2만 명. 이때 순국자 인원이 나와 있어요. 7,509명이 순국하고 부상자가 15,961명, 투옥자가 46,000여 명, 약 45,000명 되고, 독립군, 광복군은 학자들이 10만여 명으로 추정을 하는 것이 대세입니다. 그래서 순국 부상한 사람이 약 2만 명, 투옥된 사람이 만여 명. 국내외 반일투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파출소를 습격한다든지 학생운동을 한다든지, 또 일제가 만주사변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독립군 기지를 완전히 없애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노동조합, 농민조합을 만들어서 일제에 대항해야 한다. 이런 걸 다 묶어서 반일 활동, 반일 운동. 순국 부상자가 약 15,000여 명, 투옥자가 5,000여 명. 그리고 부상자가 더 많지요. 아닙니다. 잠깐만요.
현재 포상자가 우리가 3월 1일 날 275명을 포함해 가지고 현재 16,685명이니까요. 우리 여기 독립유공자 인원에 비하면은 너무나 적죠. 국가기록원 소장 자료가 그러면 다 있느냐? 제가 다른 기록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흔히 말해서 국가기록원에 우리 독립유공자의 기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국가기록원에서 지금 공개되고 있는 소장하고 있는 판결문은 약 2만 건이 가까이 돼요. 19,000여 건이고 형사사건부 11,000여 건, 집행부 10,000여 건, 수행인 맹부가 22,000 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6만 약 4천 건 정도 있는데 공개가 되기로는 이게 약 30%에 불과합니다. 정확하게 퍼센트를 내보니까 29점 몇 퍼센트 나와요. 그러니까 왜 이토록 공개가 안 되고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보면은 일본 문서로 되어 있는 데다가 또 다른 형사사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의병장에게 두루 씌워진 그 덤터기 씌운 제명이 모살죄, 강도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걸 연구원들이 분류를 할 때 이게 진짜 강도법인지 살인법인지 의병장인지 역사적인 사실을 아무리 연구원이라도 어떤 분야가 아주 다양한데 그걸 갖다가 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하게 병장이다. 확실하게 이게 3.1 만세 의거에 참여했던 사람이다. 한 판결문은 공개가 되어 있는 거죠. 즉 말해서 뭐 이광년 의병장이다. 허위 의병장이다. 또 유관순 뭐 열사다 하는 사람들의 판결문은 공개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뭐 일반적인 말로 긴가민가한 거는 공개를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개가 안 됐는데 더군다나 2015년에 개인의 신상에 관계되는 것은 함부로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개인정보에 관한 법률이 생겼어요. 그게 여야가 합의로 통과된 법률인데요. 뭐 국가기록원이나 또는 이걸 끓이는 사람들, 국가기록원은 뭘 왜 끓이느냐 하면 이 일 번역을 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는 의병장도 아닌 사람들을 일반 뭐 흔히 말해 잡범을 공개해가지고 명예를 훼손시킬 수 있잖아요. 그런 우려도 시킬 겸 그만 공개 안 하기 차라리 좋겠다. 이게 지금 2021년 현재인데요. 2014년 현재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 이후에는 더 이상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간에, 사촌 형제간에 재판이 서로 다른 날 3.1 만세 의거에 참여했는데 똑같이 징역을 1년 살았는데 형의 기록은 나오고 사촌 동생의 기록은 찾을 길이 없고 왜? 공개가 덜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은 독립유공자로 포상이 이루어지고 사촌 동생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것이 허다합니다.